AI 시대, 중산층 몰락의 진실.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한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중산층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공부 잘하면 돼.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이 황금 공식, 기억하시죠? 명문대 졸업장 하나면 평생이 보장되던 시대. 의사, 변호사 되면 노후 걱정 없고 대기업 들어가면 중산층 확정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안정적이라던 직업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선망했던 그 자리들이 지금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AI가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귀 막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멈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자리, 자녀의 미래, 우리 가족의 노후가 달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AI 시대에 살아남는 단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당연했던 성공 공식의 종말.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말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입니다. 명문대 나와서 의사, 판검사, 회계사 되거나 대기업 입사하면 평생 보장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한 직업이 바로 그 인생이 보장된 삶이라고 믿었던 직업들입니다. 참으로 허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경했던 그 자리들이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바쳐 쌓아올린 전문성이 단 1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신입사원 채용을 80% 줄였다는 거 아십니까? 현대자동차는 사무직 채용을 절반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불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들 매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럼 왜 사람을 안 뽑을까요? 간단합니다. AI가 그 일을 더 잘하니까요. 하지만 귀 막고 눈 감는다고 해서 이 거대한 변화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요. 두 번째, 여의도의 심장이 멈추다. 여의도,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지금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돈이 많이 도는 곳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KB국민은행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무려 300개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50개, 하나은행은 200개를 닫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같은 기간 이 은행들의 순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벌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AI가 그 자리를 채웠으니까요. JP모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대출 심사 업무에서 인간 심사역의 오류율은 2.3%였습니다. 그런데 AI 심사 시스템은 0.8%예요. 게다가 인간은 하루에 50건 정도 처리하는데 AI는 1만 건을 처리합니다. 속도는 200배, 정확도는 3배. 은행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보험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한화생명이 도입한 AI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과거 10년치 건강검진 데이터, 병원 이용 기록, 심지어 SNS 활동 패턴까지 분석해서 0.3초 만에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숙련된 언더라이터가 3일 걸려 하던 일을 1초도 안 걸려 끝내버리는 겁니다.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룸버그 GPT라는 AI는 1초에 5,0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40개 언어로 된 뉴스를 실시간으로 읽으며 과거 30년치 시장 데이터를 순식간에 검토합니다.
하버드 MBA 나온 애널리스트가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AI는 10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제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우리 회사 신입사원 뽑은 지 3년 됐어요. 앞으로도 안 뽑을 것 같아요.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잔인한 현실이지만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성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식 권력의 해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전문직이라 불리는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지식 귀족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던 지식의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폐암CT 판독에서 인간 의사의 정확도는 87%입니다. 뛰어난 수치죠. 그런데 구글이 개발한 AI 시스템의 정확도는 94%입니다. 게다가 인간 의사는 하루에 50장 정도 읽는데 AI는 1만 장을 읽습니다. 20년 경력 영상의학 전문의가 평생 본 CT 사진보다 AI가 하루에 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피부과는 더 심각합니다. 스탠퍼드 의대가 개발한 AI는 피부암 진단 정확도가 95%입니다. 전문의 평균인 86%보다 훨씬 높아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AI 진단 결과도 같이 보여주세요. 의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로펌들이 도입한 ROSS 인텔러전스라는 AI 변호사는 1초에 1000건의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합니다. 변호사 5명이 2주 걸려 하던 판례 조사를 10분 만에 끝냅니다. 계약서 검토는 어떻습니까? AI는 500페이지 계약서에서 법적 리스크를 3분 만에 찾아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하루 걸려 하던 일을요. 회계사는 이미 반쯤 무너졌습니다. 딜로이트, 언스트앤영 같은 빅사 회계법인들이 AI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니어 회계사 채용을 70% 줄였습니다. 장부 검토, 세무 신고, 재무제표 작성. 이 모든 일을 AI가 처리합니다. 그것도 실수 없이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봐야 합니다. 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 가장 먼저 대체될까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일이 결국 데이터 처리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증상 데이터를 진단명으로 바꾸고, 변호사는 사건 데이터를 판례와 매칭하고, 회계사는 거래 데이터를 재무제표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처리는 AI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의대의 로스쿨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길로 가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그 일이 존재할까요? 네 번째, 창조자를 삼키는 창조물. IT 개발자. AI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만든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창조자를 삼키는 끔찍한 역설입니다. 기터브 코파일럿, 아마존 코드 위스퍼, 구글 코드이. 이런 AI 코딩 도구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개발자가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1분 만에 완성된 코드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입 개발자가 3일 걸려 짜던 코드를 AI는 1분 만에 완성합니다. 그것도 버그 없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의 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경력 5년 이상, 시니어 개발자 우대라는 문구만 가득합니다. 신입 개발자 채용은 2022년 대비 85% 감소했어요. 왜일까요? 간단한 코딩은 AI가 다 하니까 이제 AI를 관리하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고급 인력만 필요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AI가 이제 창의적인 코딩까지 한다는 겁니다. 메타가 공개한 코드라머는 프로그래머가 대충 설명만 해도 알아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짭니다. 이 코드 좀 빠르게 만들어줘 하면 10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중 최선을 골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 개발자의 증언입니다. 2020년에 우리 팀은 8명이었어요. 지금은 3명입니다. 근데 생산성은 오히려 2배 늘었죠. AI가 나머지 5명의 몫을 하고 있으니까요. 코딩 부트캠프 출신들은 더 처참합니다.
6개월 배워서 취업하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건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지 단순히 코드 짜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실무 경험 없이는 기를 수 없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갈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경험을 쌓습니까? AI를 만드는 사람마저 AI에게 밀린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5번째, 사라진 승진 사다리. 대기업 사무직.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자리 말입니다. 삼성, LG, SK, 현대.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십시오. 2020년에는 신입 환영이라는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은 경력 3년 이상, 실무 즉시 투입 가능자만 찾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신입사원이 하던 일을 AI가 다 해버리니까요. 보고서 작성, 챗GPT가 10분 만에 완성합니다. 데이터 정리, 엑셀 AI가 자동으로 합니다. 이메일 분류, 일정 관리, 회의록 작성, 전부 AI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증언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 10명을 뽑아서 3년 키웠어요. 그중 3명 정도가 쓸만한 인재로 자랐죠. 근데 지금은 그 3년이 너무 아까워요. AI는 교육기간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켜면 바로 일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신입으로 들어가야 경력을 쌓는데 경력이 없으면 신입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완벽한 모순입니다. 이게 지금 2030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중간 관리자까지 위협한다는 겁니다. 팀장, 과장급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 배분하고 진행 상황, 점검하고 보고서 취합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ASANA, 먼디, 캄 같은 AI 프로젝트 관리 툴은 이걸 자동으로 합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누구한테 일을 더 줘야 하는지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머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간 관리직의 40%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자리도 없고 중간 관리자도 줄어들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승진 사다리가 사라진 회사. 들어갈 문도 없고 올라갈 계단도 없는 조직. 이게 2025년 대한민국 기업의 현주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과장, 부장, 임원 된다던 그 공식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6번째, 감정과 육체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감정 노동은 AI가 못 대체할 거야. 육체 노동은 로봇이 비싸니까 안전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AI는 이제 사람의 마음까지 읽고 로봇은 사람보다 싸졌습니다. KT가 도입한 AI 상담원 에이닷을 아십니까? 고객이 화났는지 불안한지 급한지를 목소리 톤으로 0.1초 만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대화 톤을 바꿉니다. 화난 고객에게는 차분하게, 불안한 고객에게는 따뜻하게, 급한 고객에게는 빠르게 대응합니다. 심지어 사투리까지 구사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 만족도입니다. AI 상담원의 만족도가 92%, 인간 상담원은 78%예요. 왜일까요? AI는 절대 짜증 안 내거든요. 밤 12시에 전화해도, 같은 질문 100번 해도, 욕하고 화내도 항상 친절합니다. 24시간 365일 한결같이요. 보험회사 콜센터는 이미 절반이 AI로 바뀌었습니다.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원 연결 부탁드립니다 하면 연결되는 그 상담원도 사실 AI일 확률이 70%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응대한 그 친절한 목소리, 혹시 AI 아니었을까요? 이제 공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가보면 충격받습니다. 1000명이 일하던 조립 라인에 사람이 5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로봇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중국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만 원입니다. 한국 최저임금 노동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8개월이면 본전입니다.
근데 로봇은 월급도 안 받고 4대 보험도 필요 없고 야근 수당도 필요 없고 휴가도 안 갑니다. 10년을 24시간 돌려도 고장 안 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2024년부터 로봇 비율을 30%에서 60%로 늘렸습니다. 노동자 3,000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1,500명이 해고됐어요. 그 자리를 로봇이 채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생산량은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배달, 청소, 경비, 조리. 우리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라던 마지노선마저 무너졌습니다. AI는 이제 공감하고 위로하고 농담까지 합니다. 사람보다 더 친절하게요. 거대한 전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7번째, AI를 다루는 자가 지배한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절망스러우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AI와 경쟁하지 말고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더 인간다운 능력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3가지 능력 말입니다. 첫째, 진짜 공감 능력입니다. AI는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공감은 못합니다. 환자의 불안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의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함께 분노해주는 변호사, 학생의 고민을 내 일처럼 걱정하는 선생님. 이런 건 AI가 평생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AI가 폐암 진단을 94% 정확도로 한다고 했죠. 근데 김 교수님 환자 만족도는 98%입니다. 왜일까요?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통계 숫자가 아니라 저를 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AI는 데이터를 봅니다. 인간은 사람을 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둘째, 복합적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AI는 정해진 룰 안에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룰이 애매하거나 여러 가치가 충돌하거나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는 무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100명을 해고해야 합니다. AI는 성과가 낮은 순서로 딱딱 잘라냅니다. 하지만 인간 경영자는 고민합니다. 이 사람은 성과는 낮지만 후배들 교육을 너무 잘해. 이 사람은 숫자는 안 나오지만 팀 분위기를 살려줘. 저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복합적 판단, AI는 못합니다. 셋째, 창의적 융합 능력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합합니다. 인간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서예 수업에서 배운 폰트를 스마트폰에 적용한 것처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드립니다. 첫째, AI를 도구로 마스터하십시오. 챗GPT, 미드저니, 클로드. 이런 툴들을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세요.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AI에게 대체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AI를 대체하는 사람들을 이끕니다. 둘째, 당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쌓으십시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경험은 못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겪은 실패, 성공, 깨달음. 이게 바로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셋째,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AI는 정보를 연결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연결 못합니다. 네트워킹, 설득, 협상, 리더십. 이런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앞으로 가장 값비싼 능력이 될 겁니다. 8번째, 나이가 아닌 학습력이 경쟁력이다.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에는 나이가 경쟁력이 아닙니다. 학습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60세인데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이 30세인데 10년 전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가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62세 김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2023년 회사가 생성형 AI 교육을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은 어차피 곧 퇴직할 건데 라며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챗GPT를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AI 활용 유튜브를 보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3개월 뒤, 김 부장님은 팀에서 AI 활용도 1등이 됐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간을 70% 줄였고 데이터 분석 속도를 10배 높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가 정년을 2년 연장해줬습니다. 김 부장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100명만 있어도 경쟁력이 10배는 높아질 겁니다라는 게 임원의 평가였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35세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이 과장은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어라며 AI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2년 뒤 이 과장은 권고사직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그의 10년 경력이 AI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60살인데 무슨 공부를 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60세에 AI 활용법을 배운 사람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유튜브를 배운 사람은 80세에도 수입이 생깁니다. 50세에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평생 학습.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합니다. 매일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책 한 권, 유튜브 영상 하나, 온라인 강의 한 챕터. 뭐든 좋습니다.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180시간이면 새로운 기술 하나는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발전합니다. 그럼 우리도 멈추면 안 됩니다. AI보다 빨리 배울 순 없어도 어제의 나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AI를 활용할 것인가, 과거의 지식에 머물 것인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60세든 70세든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만 늙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녀의 미래가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